바람직한 부모의 길을 찾아 함께하는 여행, 부모의 세계 TV 연두쌤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하루를 시작했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나요? 굿뉴스, 해피뉴스가 많았던 하루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대화의 대원칙 중에 말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또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할 때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말할까. 상대가 편안할 타이밍을 찾아 가르치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대화의 원칙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알아차림의 시간이다 라고요. 나에 대한 알아차림의 시간.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주고받는 수많은 말들 중에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감정을 크게 해치는 그런 말투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바마 연설 한국 기자 질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 기자들을 향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거듭되는 질문 요청에도 한국 기자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한국 사회의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기자 집단, 또 수능 고득점을 향해 학창시절을 몸바쳤을 기자 집단조차도 편안히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망설인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젊은이들은 아마도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노출되는 오바마와의 대화에서 혹시 문법이 틀리지는 않을까? 적절한 단어 사용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나아가 망신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수많은 한국 기자들의 입을 닫게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망신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에 창의성이 결여되고 부모의 잔소리, 선생님의 지적 이런 것들에 도전과 시도라는 행동을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유년기에 부모와의 대화는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족하지만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모 멘토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방해되는 말투로 좌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에 창의성이 결여되고 부모의 잔소리, 선생님의 지적에 도전과 시도라는 행동을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를 대하며 일상적인 나의 대화법에 대한 성찰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는가? 생각 없이 던지는 나의 일상 언어들이 아이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의타심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발과 저항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크게 필요로 하는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아프지만 수시로 나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방해되는 말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또 각각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정해놓고 주입시키는 말투인 답정너의 화법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학자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각각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존의 욕구, 성취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 충족에 방해를 받으면 저항하게 되고, 부모들이 자주 하게 되는 명령, 지시, 강요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자녀의 기본 욕구 중에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 답정너의 화법 중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일방적인 명령 지시의 말투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화법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시와 명령은 아이의 의타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아이로 만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의타심을 키움은 물론 남의 명령에 따르는 책임감이 결여된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등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그것에 따른 설명을 곁들여서 대화의 형태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게임을 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 때문에 어머님들 많이 힘드시죠? 자, 설명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시력이 약해지고 또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으니 좀 줄이면 어떻겠니? 네,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아이와 일상에 접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판단력이 상실되고 로봇처럼 부모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길 원하는 부모는 없으실 것입니다. 이 명령조의 말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책임의식이 결여된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큰 화법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이런 명령, 지시, 강요의 화법을, 말투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말투입니다. 바로 징벌의 예고입니다. 경고, 위협하는 말이죠. 경고, 위협의 말은 대표적으로 자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말투입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징벌을 할 것이라는 예고, 권위를 이용한 강력한 의사의 표현은 자녀의 마음속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끄지 않으면 점점점. 자, 그 생략에는 어떤 예고가 들어있나요? 아빠에게 일러 혼내줄 거야. 휴대폰 게임을 못하게 할 거야.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 가지의 징벌의 예고를 담고 있는 거죠. 5시까지 숙제를 끝내지 않으면 네가 좋아하는 간식은 없어. 자, 아이들은 권위에 대한 벌을 피하려는 눈치 행동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긴 하지만 겉으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듯하게 보이면서도 마음속 적개심과 저항감을 나날이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친밀감은 크게 상실되어 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치 따지기입니다.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따지면서 부모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말투를 듣고 있으면 명령, 지시 이상으로 심리적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착한 아이는 어른들께 인사를 깍듯이 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거야. 학생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거야.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족하고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나 그 부응하지 못한다는 열등감, 또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을 갖게 하는 말투입니다. 자, 네 번째, 우아한 충고입니다. 우아한 제안이겠죠. 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령, 지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우아하게 제안하는 말처럼 던지는 그런 말투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은 부모님보다 못하다 라는 앞에서처럼 열등감이 팽배할 뿐 아니라 결국은 부모의 의견에 비판 없이 맹종하는 의존적인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아한 제안, 잘 모르겠으면 어른에게 반드시 물어보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할머니께 전화드리는 것이 어때? 언제나 잘해야 한다고 수시로 충고하는 형태의 대화를 구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말투인 것입니다. 네, 큰 제목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좌절감을 누적시키는 말투입니다. 무조건적인 평가로 한 아이를 일반화시켜버리는 대화는 아이의 마음 안에 고착된 꼬리표를 달아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며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평가, 비판, 우롱하는 말들입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판, 나아가서는 우롱 섞인 말투를 쓰는 화법으로서 이런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자기 조소, 자기 비하적인 성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넌 언제나 철부지구나.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걸 답이라고 적었니? 자존심을 수시로 다치는 아이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도전이나 시도에 소극적이며 위축된 심리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서운 것은 자신 안에 꼬리표를 달아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평가로 자신을 그런 아이로 일반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철부지야. 난 뭐래도 안 돼. 자, 마음 안의 꼬리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말투입니다. 다음은 섣부른 추측, 탐색 심리분석의 말입니다. 원인을 추궁하고 따지듯이 묻는 말이죠. 대답을 잘 믿지 못하고 대답을 듣기 전에 미리 추측하여 분석 진단하기도 합니다. 너 어디 갔었니? 친구 집에 갔었지. 거기서 게임했구나. 부모의 분석이 맞을 때는 당황스러워 하겠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이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억울해할 것이고 대화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하는 말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러대기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모의 말투죠. 부모가 자기가 한 잘못을 모면하려고 애둘러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둘러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둘러대기가 누적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되며 아이도 부모처럼 둘러대기를 습관화하는 부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오늘 사오려던 선물이 가게가 문을 닫아서 못 사왔어. 네. 약간은 둘러대기 혹은 거짓말? 네네네. 네가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니? 하려고 하지 마라. 네. 대답을 회피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네. 또 그 상황을 모면하고 둘러대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원만한 대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또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자녀도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둘러대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될 말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기심의 발단, 비교하기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말투죠. 더욱이 관계가 형제라면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생은 100점을 맞았는데 형인 너는 어떻게 된 거니? 네 친구는 방 정리를 잘한다는데 도대체 네 방은 왜 이 모양이니? 부모에게는 언제나 반감이 도사리고
상대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신감은 저하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기다림이고 사랑이라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기다림을 배우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생기는 시행착오에서 배우고 노력해서 아이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때 아이는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에게 무한한 신뢰의 마음과 친밀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서로의 일상의 대화가 원만해지며 이미 마음속 답을 정해놓은 명령, 지시, 강요를 하지 않고 아이의 자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감, 자존감이 충족된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하도록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대화의 방법과 모습을 잘 성찰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잘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되는 대화의 기본 원칙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대화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을 하면 원만한 가족의 대화가 될 것이며 자존감이 단단한 자녀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해되는 말투 20%씩 줄이기로 노력을 해봅시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자녀와의 대화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그 길에 연두쌤과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